안녕하세요. 에버그린입니다. 오늘은 콜롬비아의 보고타를 떠나서 파나마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이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으로 한번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예쁘죠? 이 호텔이 보니까 1921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아침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오늘의 아침입니다. 여기에 보이네요. 호텔 레히나 19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며칠 지내면서 익숙해질 쯤 되면은 떠나야 하는 게 여행객의 운명이죠. 거리의 사람도 저렇게 몸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떠나면 다시 그리워질 보고타의 거리를 이른 아침에 걷습니다. 거리에 이쪽을 봐도 종탑이 보이고요. 반대편에도 종탑이 보입니다. 이른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든지 안전에 어떤 의문을 가졌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길을 물을 때나 이 사람들이 응대하는 게 굉장히 친절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물론 일반화할 수 없는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 10시에 공항에 가는 우버를 예약해뒀는데요. 시간이 남아서 또 동네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 저 고층 건물은 아주 독특합니다. 올라갈수록 상당히 좁아지네요. 그래피티 소녀의 눈빛이 강렬합니다. 건물마다 저렇게 그래피티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여자는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그래피티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이런 건축 중인 건물은 그래피티 아주 훌륭한 도화지가 되네요. 표범이 금방 사냥에 나설 듯 합니다. 원숭이인 듯 사람인 듯 원사람이네요. 저 건물의 그래피티도 인상적입니다. 가게의 셔터마다 전부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허락을 받고 그리는 거겠죠? 이 정도의 완성도를 지니려면 오히려 그래피티를 의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보행로가 상당히 길게 이어집니다. 이런 그래피티는 상당히 공들여 그린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낙서에 가깝네요. 셔터마다 그래피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판타지 영화의 주인공 같은 느낌입니다. 저 아이의 눈을 좀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편에는 이렇게 함부로 그려놓은 거고요. 저 반대쪽에는 아주 공들인 그래피티들입니다. 젊은 여성과 중년의 여성이 연이어 있네요. 밭을 매는 소들이 아주 강인해 보입니다. 그래피티 구경을 실컷 했고요. 콜롬비아를 떠나기 전에 까만 액체를 한 잔 더 해야겠습니다. 그제 왔던 이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커피 매니아들은 콜롬비아에 와서 게이샤 커피를 찾아서 한 잔씩 하더라고요. 게이샤는 일본 게이샤하고 상관이 없고요. 커피 원두 종류랍니다. 제법 비싼 게이샤 커피를 이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커피를 한 잔 했기 때문에 카푸치노를 한 잔 시켰습니다. 내내 밖에만 있었는데요. 안쪽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현금이 없는데 카드 결제가 잘 안 돼가지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약해둔 우버가 제 시간에 와서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늘처럼 공항 가기 전날 우버를 예약했는데요. 아직까지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침에도 그래피티 구경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게 모든 건물에다 이렇게 그래피티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타에 들어올 때는 택시로 6만 페소를 냈습니다. 2만 원이죠. 지금 공항에 갈 때는 우버 4만 5천 페소 15,000원에 가고 있습니다.
보고타에서도 현금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25달러를 바꿨는데요. 잔돈이 좀 남아가지고 호텔에 두고 왔습니다. 공항에 올 때마다 터미널이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 항공사도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고요. 근데 우버의 장점이 바로 그 목적지를 항공사를 선택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는 그 우버의 기사 야셀인데요. 진짜 친절하게도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저를 이곳 코파에어라인까지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네요. 저는 공항 가는 우버 기사를 만나기 전에 그 항공사의 로고를 찍어둬서 기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플라이 본디의 경우에 플라이 본디라고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플리 본디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로고를 보여주면은 아주 편리합니다. 게이트에 1시간 반 전에 여유 있게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처음으로 물 반입이 안 되는 공항이네요. 물을 뺏겨서 사러 갔다가 이게 눈에 바로 띄더라고요. 공항 물가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비싸죠. 제가 작년에 하와이에서 21,000원 주고 맥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제 생애 가장 비싼 맥주였는데요. 오늘은 저 코로나 한 병이 2,100원입니다. 딱 10분의 1이네요. 이곳 보고타의 메가버거가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먹고 남겨둔 걸로 점심을 먹어야겠습니다. 맥주와 함께 말이죠. 여기가 아주 유명한 버거집입니다. 저녁에 한번 버거로 한번 배를 채워보려고 왔습니다. 패티가 2장 들어간 폭탄 버거인데요. 식어도 맛있네요. 콜롬비아를 출국할 때는 입국 시와 똑같이 온라인 출국 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파나마 입국 시에는 온라인으로 세관 신고서 작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출국 티켓이 필요하네요. 여행 시에 가능하면은 출국하는 비행기 티켓을 미리 다 확보해 놓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이번 여행 중에 코파에어라인은 처음 타봅니다. 비행기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앞자리도 보니까 이렇게 넓어서 편합니다. 갑작스럽게 기대치 않았던 기내식이 나오네요. 스낵 한 봉지지만 이게 어딥니까? 감사히 먹겠습니다. 카사바칩이라고 하는데요. 감자칩보다 좀 딱딱하긴 해도 맛있네요. 음료도 주네요. 얼음 넣은 콜라도 한 잔 마십니다. 다음부터 비행기 보고 탈 때 코피나도록 코파만 타야겠습니다. 1시간 30여 분 만에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중미의 파나마로 점프를 했습니다. 소프트 랜딩이네요. 비행기 안에서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은 원래 아는 사람들이 아닌데도요, 옆자리에 앉으면 금방 친구가 돼가지고 친구들처럼 수다를 떱니다. 왼쪽 오른쪽 다 아주 재밌게 얘기를 나누네요. 중미에서 남미로 떠난 지 40여일 만에 15번째 나라 파나마에 도착했습니다. 우버 스탠드를 찾지 못하고 택시를 흥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30달러 달라는 거를 25달러에 흥정을 했는데 잘 도착하겠죠? 리마에서 택시기사에게 사기당할 뻔한 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공항에서 택시를 타면 좀 불안합니다. 파나마에서 지하철은 일반 카드로 승차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내로 들어가려면 몇 번을 갈아타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편하게 택시를 타고 갑니다. 저 앞에 고층 빌딩들을 보니까는 마치 싱가포르를 들어가는 느낌이 드네요. 파나마는 화폐로서 달러를 같이 쓰고요. 그리고 1달러 이하만 자국의 화폐인 발보아를 쓴다고 합니다. 파나마는 호텔이 비교적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4성 호텔
노보텔을 얻었습니다. 혼자 쓰기에 충분하죠? 화장실은 저기에 있고요. 뭐 이 정도면 아주 만족합니다. 저기 여기 파나마의 시그니처 건물인 꽈배기 빌딩이 저기 있네요. 화장실이 좀 독특하게 생겼네요. 이 호텔은 조식 포함해서 130달러에 이틀 얻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물어서 가까운 식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날이 이렇게 흐려지네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밥 먹으러 갈 식당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길이 예쁩니다. 그동안 중남미를 다니면서 항상 경계하면서 다녔었는데요. 이곳은 그런 마음이 훅 풀어지게 하네요. 편안합니다. 그 직원이 알려준 집이 이 집인데요. 1983년에 생긴 집이네요. 호텔 직원이 추천해서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메뉴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생선을 먹어볼까 했는데 모양이 이렇게 썩 땡기질 않아가지고 이 파나마 전통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주인장이 추천하는 음식을 시켰습니다. 이 파나마에는 중국계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10여 프로 된다고 하는데요. 저 입간판도 그렇고 보니까 주인장도 중국계 사람 같습니다. 여기 메뉴 보니까는 치맥하기가 아주 좋겠네요. 이렇게 뭐 다양합니다. 여기 보니까 날개도 있네요. 여기 로컬 맥주인데요. 이곳 화폐단이 발보아하고 똑같은 이름이네요. 오후 4시가 가까우는데요. 손님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거는 치킨 수프라고 먼저 내줬습니다. 아까 공항에서 코로나를 2,100원에 마셨는데요. 여기는 보니까는 맥주가 3.5달러니까 한 4,500원이 좀 넘네요. 똑같은 건데. 오랜만에 국물을 먹는데요. 여기 보니까 닭고기도 들어있고 이게 뭔지 맛있습니다. 이거 감자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종업원에게 물어보니까 얌이라고 그러는데 얌 같습니다. 메인 메뉴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볶음밥도 있고 이거는 소고기 같고요. 이거는 돼지 껍질인가요? 요게 한 13.5달러니까 18,000원 정도 합니다. 이거 완전히 음식 종합 선물 세트네요. 보니까 이것은 그 짜지 않은 장조림 맛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역시나 돼지 껍질을 튀긴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닭죽입니다. 닭죽. 그리고 이것은 무슨 찹쌀로 만든 떡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양하네요. 이건 뭔가 했더니 바나나 맛이 납니다. 이곳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나라 음식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이제 저도 다음 주 토요일이면은 서울에 도착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생선구이집으로 달려갈 겁니다. 음식이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제 입맛에 맞는 건 없습니다. 20불 나왔네요. 열대 지역이라 그런지 볼수록 싱가포르가 오버랩이 됩니다. 오늘은 파인애플에다가 코로나를 마시면서 호텔에서 푹 쉬어야겠네요. 호텔 바로 앞에 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춤을 추네요.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보니까 한식당이 있습니다. 강남 플레이스. 메뉴가 아주 다양합니다. 비빔밥, LA 갈비, 제육볶음. 여기 보니까는 콤보가 있네요. 한식당인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현지인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인은 저 혼자네요. 한식은 일단 물이 나옵니다. 반찬이 제공되죠. 여기다가 소맥을 또 한잔할 수 있습니다. 처음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 콤보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습니다.
제육볶음과 순두부찌개, 쌀과 맞춰졌으니까 먹어야죠, 맛있게. 제가 상추 좀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완벽한 라인업이 갖춰졌습니다. 소주, 맥주, 상추, 반찬에 흰쌀밥에 순찌에 제육볶음, 퍼펙트합니다. 정말 맛있네요. 쌈장 좀 달라고 그러니까 갖다 주네요. 야, 이거 15달러에 제공해 주시는 사장님 진짜 고마워가지고 저기 파나마 교회 다녀야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소주를 일부러 흔들었습니다. 남은 걸 보여주려고요. 소주만 남기고 깨끗이 다 먹었습니다. 참 이 집도 후하십니다. 후식 과일도 나오고요. 이건 뭘까요? 수정과인가요? 야, 이거 수정과 맞네요. 파나마에서 감이 들어간 수정과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먹고 있습니다. 수정과 하나가 행복한 맛입니다. 현지 과일도 내주셨으니 다 먹으렵니다. 팁까지 32달러에 너무 잘 먹었는데요. 나와보니까 비가 이렇게 쏟아집니다. 하지만 저에겐 이 우산이 있습니다. 억수로 내리는 빗속을 뚫고 호텔에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